네, 안녕하세요. 빈콘입니다. 첫 번째 영상 이후로 된 두 번째 영상인데, 처음 영상이 올라가서 좀 보니까 댓글이 그래도 몇 개 달렸어요. 구독자도 좀 3명이 됐는데, 그 댓글 다신 분들이 다 구독을 누르신 것 같은데, 뭐 아닐 수도 있고, 공통된 질문이 축구 못하는데 축구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죠, 당연히. 왜냐면 축구 선수가 아니잖아요. 뭐 코치 감독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구단에 팀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사무실이 또 있어요. 그건 일반 회사랑 똑같아요. 뭐 마케팅 팀도 있고 뭐 홍보 운영 이런 팀도 있고 다 부서가 있기 때문에 축구랑 상관없습니다. 상관없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스포츠가 아니라 스포츠 뭐 마케팅 관련된 뭐 자격증 그런 게 있으면 좋겠죠. 체육 하시는 분 체육을 안 하셨더라도 그냥 뭐 전공 상관없이 스포츠를 좋아하지만 그거에 관련된 뭐 경영학과든지 뭐 여러 학과가 있잖아요. 그거 다니시는 분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별로 꼭 축구를 잘한다고 못한다고 그거의 기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다시 그러면 저에 관한 축구 분석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댓글 중에 축구를 못하는데 축구 분석관이 될 수, 비선수 출신인데 축구 분석관이 될 수 있느냐랑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그 제가 축구 분석관이 되는 과정이나 되기 위해서 준비했던 과정, 이런 것들을 들어보시면 어느 정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걸 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왜 축구 분석관을 하고 싶어 했고, 어떻게 처음으로 이 길을 들어섰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졸업해서 대학교를 갔는데, 대학교 전공은 전자공학이었어요. 네, 전자공학이었는데, 그게 다니다 보니까 뭐, 모든 전공이 뭐, 자기랑 철석같이, 뭐, 자기 취향에 맞거나, 나의 적성에 맞는다 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저도 그랬고, 다니다가 이제 대학교 때 이제 축구 동아리가 있어 축구 동아리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뭐 축구하러 학교 다녔죠 똑같이. 그러다가 이제 군대를 갔다 오고 갔다 와서 이제 제 진로를 찾아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진로를 잡았습니다. 우연히 그냥 평상시처럼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축구 기록 분석 이런 쪽에 대한 그게 눈에 띄었어요.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이 2002년 때 뭐 히딩크 감독이 되게 와가지고 4강 신화를 만들었는데 그때 또 유명했던 게 뭐 과학적인 분석, 뭐 이런 영상 분석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 걸 보니까 대학원에 그런 과정이 있더라고요. 대학교가 아니라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생겼을 수 있는데 대학원 과정이 있어서 대학원을 가야겠다라고 군대를 갔다 와서 결정을 했습니다. 대학원을 가려면 우선 대학교를 졸업을 해야 돼요. 졸업을 해서 준비를 해서 갔죠. 대학원을 들어갔습니다. 대학원을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저처럼 선수 출신이 아닌 사람들이 다 왔어요. 그러니까 뭐 전공이 뭐 체육 전공도 있고 뭐 화학 전공도 있고 뭐 문과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예, 뭐 남자 여자 상관없어요. 무슨 남자가 좀 많았어요. 여자도 있는데 근데 거기는 축구만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전 축구를 좋아했고 어떤 분은 야구를 좋아했고 어떤 분은 테니스를 좋아했고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었어요. 근데 이거는 기록입니다. 기록에 관련된 그 과였는데 한창 뭐 지금은 되게 데이터 분석이라는 게 되게 활발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런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면은 조금 선수 출신이 아니지만 나한테 좀 뭔가 큰 장점이 되겠다 해서 들어갔습니다. 대학원을. 자, 대학원 생활은 되게 열심히 했어요. 재밌게 2년 동안 뭐 경기도 많이 보고 그 월드컵 때 뭐 분석 기사도 한번 동아리에서 낸 적도 있고. 그 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제 분석관으로서 일을 하고 싶은데 일할 데가 없습니다. 일할 데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현재 그때 당시 이 축구팀의 분석관은 뭐 어떻게 뽑는지도 모르고 어떤 선수 출신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그 축구학과라는 게 있어요. 축구를 전공하시는 분들. 그냥 그런 분들이 이제 거기서 뭐 학교 때, 한 대학교 3, 4학년 때부터 가서 뭐 일을 배우는 것처럼 그런 가다가 이제 그쪽으로 일을 아예 취직을 하는 거죠. 분석관으로.
그냥 거의 축구 분석관이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도 간혹 있어요. 근데 좀 대부분은 젊은 층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로서는 거기에 들어갈 뭐 계기가 없는 거예요. 그냥 공고가 뜨고 이런 게 많이 없었어요. 그리고 인맥이 좀 필요한 거죠. 그때 당시엔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좀 많이 간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저는 막상 일을 해야 되는데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게 일반적으로 다시 취직을 준비해야 되나? 뭐 대학교 전공을 살려서? 그러던 찰나에 이제 데이터 분석, 영상, 데이터랑 영상을 같이 분석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회사를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프로팀이랑 계약을 하고 영상 분석을 제공해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때 당시 회사 시스템이 지금의 되게 유명한 뭐, 잉글랜드나 독일 같은 거, 막, 유명한 데가 있죠. 옵타라든가. 그런 데이터 솔루션, 데이터 제공업체.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런 걸 벤치마킹해서 만든 회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현재 분석하고 있는 시스템이랑 다르다. 라는 차별점을 둬서 이제 프로팀과 계약을 해서 했습니다. 그때 당시 프로팀의 어떤 바라보는 눈은 분석가는 그래도 팀이랑 같이 다녀야 되고 팀 안에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프로팀에 파견식으로 가서 그 팀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속은 회사 소속이지만 일은 구단에서 분석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처음으로 프로팀에 들어가서 뭐 전지훈련도 같이 가고 경기도 같이 따라다니면서 생활을 하면서 분석관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석관을 하기 위해서 제가 했던 노력은 뭐 자격증 같은 거 없습니다. 그냥 그 관련 학과를 간 거죠. 관련 학과를 가서 거기에 안 되니까 또 관련 회사를 들어간 겁니다. 딴 거 자격증 공부 이런 건 한 적이 없어요. 다만 이 대학원이라는 어떤 특수 대학원을 갔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어느 정도 좀 커리어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이 커리어만으로도 구단이 직접적으로 어떤 분석관에 대한 부분 컨택을 할 수는 없었어요. 물론 제가 그만큼 절실하지 않고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하지만 어떻게 보니까 또 기회가 생겨서 그런 관련된 회사를 들어갔습니다. 그 회사가 또 프로팀이와 계약이 돼 있어서 이렇게 계속 그쪽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그쪽 관련된 일, 뭐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새로운 일들이 생기게 되어서 점점 그 중심,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중심들이 옮겨져 가면서 또 새로운 일이 생겨나고 결국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게 됐습니다. 준비해야 될 것. 이게 좀 어려운데 우선 당연히 축구를 좋아하고 많이 알아야겠죠. 축구를 안 좋아해도 축구에 대해서 많이 알면 돼요. 근데 이 축구를 많이 안다. 어느 정도로 안다. 이 기준이 진짜 참 모호합니다. 뭐 축구 용어들 다 알아야 된다. 뭐 축구 규칙을 다 알아야 된다. 알면 좋겠죠. 알면 좋은데. 그리고 축구 못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현장에 있으시는 감독님이나 코치분들 이런 분들은 축구를 했던 사람들을 더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대화가 통해야 되니까. 축구를 했던 사람이랑 축구를 안 했던 사람이랑 대화를 하면 경기 내용을 대화하면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호도에서 조금 갈리지 않나 싶은데 그게 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해봤을 때. 그래서 우선은 축구를 많이 봐야 돼요. 이것도 되게 일반적인 얘기인데 이런 식으로밖에 얘기를 못 드리는 게 그게 맞는 말이니까. 축구를 많이 보면 좋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 축구 분석관이 됐을 때 뭐 감독님이나 코치님이나 얘기할 때 뭐 야 이럴 때는 막 이렇게 되잖아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축구를 많이 봤으면 그 상황이 대충 무슨 상황인지 알고 이럴 땐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지 알기 때문에 조금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되게 좋은 점들이 많아요. 축구를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좋습니다. 뭐 해외 축구, 국내 축구 상관없어요. 저는 해외 축구를 많이 안 봐요. 왜냐면 많이 볼 시간이 없었어요. 축구 분석관을 하면서 우리 팀이나 K리그 팀 경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 볼 시간이 없습니다. 뭐 보고서 쓰고 영상 편집하고 하다 보면은 K리그 수준이 뭐 되게 낮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절대 낮지 않아요. 해외 축구 보면은 그 해외 축구가 되게 잘해 보이고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저는 그거에 대한 고민도 많이 했어요. 왜 차이가 날까? 뭐 카메라 화질, 경기장 잔디, 아니면 관객들의 생김새? 또 외국인들이잖아요, 저희가 봤을 때는. 되게 있어 보이고, 카메라 앵글도 되게 좋아요. 되게 타이트하고 뭔가 긴박감 있고 막 역동적이어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고, 우선 경기장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카메라를 담아도 그렇게 뭔가 역동적인 분위기는 안 납니다. 근데 경기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다를 거 없어요. 그렇게 다를 거 없고, 물론 해외 유명한 선수들이 뭔가 잘하는 건 많죠. 근데 대한민국에도 잘하는 선수는 많아요. K리그 좀 보시면 골도 멋있게 나는 것도 많고, 되게 빌드업이나 되게 멋있게 되는 과정들이 많은데, 워낙 해외 축구가 유명하고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편견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축구를 많이 보세요. 축구를 많이 보면 뭐 전술에 대한 부분도 궁금할 거고, 그렇다면 전술 공부도 할 거고, 그러니까 새로운 일들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컴퓨터 편집 기술입니다. 영상 편집 기술. 그러니까 컴퓨터를 잘 다뤄야 돼요. 생각보다. 프로그램이라는 게 많이 생겼어요. 요즘에 뭐 축구 분석 프로그램에서 여러 가지가 생기고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를 좀 잘 다루면은 확실히 좋아요. 특히 기본적으로 편집 프로그램, 영상 편집하는 거 있잖아요. 뭐 자르고 붙이고 인코딩하고 영상 만들고 이런 프로그램은 기본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지금 나이가 어리시거나 이런 분들은 지금부터 핸드폰으로 촬영해서 그걸 한번 편집을 한번 해보세요. 편집 프로그램 사용하는 거 인터넷에 치고 유튜브에 치면은 기초부터 알려주고 아주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현실적으로 편집 프로그램, 나아가서는 컴퓨터 다룰 수 있는 능력, IT 시대잖아요. 축구 분석관이 됐던 사람들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영상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분석관이 됐고, 자, 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뭐 대학이 좀 어렵거나 대학원 진학이 어렵거나 뭐 고등학교만 졸업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자, 그런 분들은 축구 분석관을 못하냐? 아닙니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과정이 있냐면 축구팀이 프로만 있는 건 아니죠. 프로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2부 리그도 있고 대학팀도 있고,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열정이 엄청나게 대단하신 분인데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팀이에요. 프로팀도 아니에요. 뭐 특히 뭐 여자 축구팀이었던 것 같아요. 여자 축구팀이었는데 그 팀이 그냥 계속 경기를 하니까 그냥 가서 계속 경기를 봤어요. 촬영을 제가 알기로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촬영을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데 어떤 식으로든지 뭐 협의를 구해서 촬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매 경기 촬영을 하고 그 영상을 계속 팀한테 제공해 주는 거예요. 왜냐면 여자 축구팀이나 그 대학팀이나 이런 팀들은 분석관이 따로 없어요. 그 비디오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비디오를 보고 싶으면 그냥 축구 선수, 그 팀에 있는 선수가 경기를 뛰지 않는 선수가 그냥 와가지고 영상을 찍는 거예요. 영상만 보면 되니까. 근데 그런 것을 그냥 자기가 하고 싶어서 그냥 뭐 아무 조건 없이 좋아서 그냥 찍어서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 경기 되다 보니까 이 팀에서도 이 사람을 좀 좋게 보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분석관으로 좀 써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분석관이 되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진짜 자기가 하고 싶고 열정이 있으셔가지고 그냥 뭐 무보수예요. 그냥 하고 싶어서 하신 거예요. 그분이 뭐 몇 살 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좀 젊지 않았을까? 뭐 학생 정도? 그때부터 이제 본인이 개척해 나간 거죠. 본인이 몸으로 뛰고 인정을 받은 거죠.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그 축구,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축구, 뭐 유튜브도 있어요. 뭐 드론을 찍어서 분석을 한다든가.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에 했던 이 분의 예를 든 이유는 물론 자기 열정도 있어야 되고 그거를 실행하는 실행력도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데 전 그거 플러스 이외에 결국 이 사람 관계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무시 못합니다. 그러니까 안 좋게 말하면 인맥이에요, 인맥. 인맥이고 루트가 생기는 과정을 인맥이 없으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회사를 들어간 것도 인맥으로 들어간 거고 회사에서 내가 그 회사에 인맥이 없었으면 프로팀에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그분도 열심히 그 팀에서 했기 때문에 누가 봐줬고 그분이 누구한테 좋게 보였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특히 이 스포츠 쪽은 다른 쪽보다 그게 저는 더 강하다고 생각해요. 이 인맥, 사람 관계가.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인맥이 되게 나쁜 말인데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인맥이 없으면은 그냥 혼자 사는 거예요. 혼자 사는 건데 혼자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조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인맥을 어떻게 쌓냐? 진짜 어렵죠.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내가 되게 운동을 안 하다가 그냥 헬스장을 끊었어요. 운동에 대한 관심이 생겨서 헬스장을 끊었는데 헬스장을 다니다 보면 어떤 인맥이 생길까요? 헬스장 주인 알게 됐죠. 트레이너 알게 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시간대에 가면 똑같이 운동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도 알게 되고 뭐 친해지지 않지만 그래서 거기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축구 분석에 관심이 많다? 축구 많이 보세요. 많이 보고 뭐 축구 카페나 이런 데 유튜브도 있잖아요. 뭐 저 같은 경우도 있고 뭐 물어보고 지금 댓글 다시는 분은 저랑 어떻게 보면 인맥이 생긴 거예요. 그분이 뭐 댓글로 나와가지고 제 고민을 진짜 듣고서 저랑 1대1로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분 초대해서 옆에 앉혀놓고 질문 주고받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찌됐든 인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본인 노력이에요. 본인이 하고 싶어 독고다이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나아가서 어디에 뭐 가입이 되진 않아도 좀 교류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된다면 더 빨리 본인이 원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축구 분석관에만 적용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본인이 하고 싶은 사회적으로 관련된 얘기인데 너무 꼰대 같았나? 그래서 하여튼 이게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 뭐 댓글에 대한 확실한 대답은 제가 못 해드렸을 거예요. 제가 뭐 두서없게 얘기를 많이 했네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조금 뭐 콘티를 좀 짜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대부분 그렇게 하신다는데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고 다음 영상은 뭐 좀 전에 뭐 이 영상을 하면서 좀 잠깐씩 얘기가 나왔는데 분석관이 뭐 하는 일 어떤 식으로 일을 하고 뭐 스케줄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볼 거고 또 댓글을 달면은 그거에 관한 내용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컨텐츠나 뭐 영상 주제를 좀 더 생각해서 다음 영상을 좀 더 알차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내일 좀 유명한 선수를 만나요. 개인적인 일로 만나는데 그분한테 조금 양해를 구하고 잠깐만 나올 수 있냐, 제 채널에 나와줄 수 있냐 물어보겠습니다. 워낙 유명한 분이라 마음대로 못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면은 뭐 나온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나중에 뭐 어그로 끈다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 나오게 되면 한번 초청을 해보겠습니다. 궁금하시면 구독 눌러주시고 자, 지금까지 두 번째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